저는 초등학교 1학년 딸을 키우는 부모입니다. 모든 부모가 그렇겠지만 외동아이라 참 귀하게 키웠습니다. 그래서일까요? 아이가 걸핏하면 울기부터 합니다. 어떤 일을 안 된다고 하거나 잘못한 일에 훈육을 하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울기만 하는데요.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전혀 울 일이 아닌데도 울기부터 한다는 겁니다. 목이 말라서, 양말이 없어서, 신발이 잘 안 들어가서 우는 이유도 정말 여러 가지입니다. 그러다 보니 언젠가부터 아이 울음소리만 들어도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데요. 이 상황을 저와 아이가 어떻게 극복해가면 좋을까요? 내 아이를 부탁해서 알려주세요. 자, 자녀에 대한 고민을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. 내 아이를 부탁해. 이 시간 순천제일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이자 다시 적기 교육의 저자 강숙현 박사와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사실 아이들이 뭔가 좀 잘 안 됐을 때 우는 모습 자주 보이곤 하는데요. 오늘 사연 속 아이는 걸핏하면 울음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. 네, 감정 조절 능력이 잘 발달되지 않으면요,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반응이에요. 아직 단어로 자기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정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우니 울음밖에 표현하는 거고요. 또 한꺼번에 이런 감정들이 올라오면 아이 스스로도 감당이 잘 안 됩니다. 그래서 강하게 폭발을 하다 보면 울음부터 터지죠. 또 울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반응을 끌어냈다거나 또 스스로 방어하려는 어떤 무의식적인 행동의 결과로 울음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럴 때 중요한 건요, 아이의 감정을 무시한다거나 또 윽박지르고 억누르기보다는 아이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리고 조절하는 방법을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. 네, 그렇다면 아이가 우는 이유를 좀 더 세밀하게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도와주면 좋을까요? 네, 부모님께서는요, 아이의 감정을 잘 관찰하고요, 아이 스스로도 자기 감정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야 돼요. 그래서 그 감정을 이해하고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. 이렇게 마음의 근육을 발달시켜 가도록 지도하는 게 바로 유아기의 부모님의 역할이실 것 같아요. 아이의 감정에 이름을 붙여 놓아준다든가 또 감정하는 표현을 직접 가르쳐주는 거죠. 화났을 땐 이렇게 해보자. 이렇게요. 또 아이가 우는 것을 탓하지 마시고요. 그래, 울 수도 있어. 그런데 왜 화가 났는지 말해줄래? 이렇게 다가가시면 아이가 감정을 숨기지 않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. 또 안정이 되고 난 다음에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요, 감정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연습도 가능해집니다. 네, 사실 지난 시간에 만난 사연도 분노를 다스리기 어려워하는 아이였는데요. 울음 역시 감정과 좀 관련이 있는 거니까 감정 조절을 좀 훈련해 가는 게 중요하겠어요? 네, 감정 조절을 길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천 방법을 좀 습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초등학생인 경우에는요, 감정 조절력이 미숙하긴 하지만 어른에 비해서 미숙한 것이지 아예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. 그래서 놀이나 또 대화, 또 습관 형성을 통해서 충분히 길러질 수 있습니다. 화가 날 때 바로 반응하는 것보다 잠깐 멈추는 연습을 여러 번 해보는 거예요. 우리가 이거 잠깐 멈춤 훈련이라고 하는데요. 게임처럼 반복해서 연습을 하면 아이가 실제 상황에서 아주 잘 쓸 수 있습니다. 예를 든다면 화가 날 땐 숨을 천천히 5번 쉬어보자. 또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 3번 해. 우리 좀 조용한 데로 가자. 거기 가서 좀 진정해야겠어. 이렇게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. 네. 이 초등학생 자녀와도 가정에서 해볼 수 있는 감정 훈련법, 잠깐 멈춤 훈련, 구체적으로도 실천 방법 좀 안내해 주시죠. 네, 게임처럼 반복해서 연습하면 실제 상황에서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. 멈춤 버튼 놀이를 해보는 겁니다. 아이의 손등에 상상의 멈춤 단추를 만들고요. 아이가 화가 나면 거기를 툭 누르면서 멈춰보는 겁니다. 멈춤 버튼 눌러볼까?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. 실제로 멈추고 숨 쉬는 시간을 가져봅니다. 호흡을 통해서 훈련을 하기도 하고요. 화가 날 때는 코로 3초 들이쉬고
입으로 3초 내쉬어보자.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. 이렇게 하고 또 때로는요, 아이들은 시각적인 도구가 있으면 훨씬 집중을 잘하거든요. 그래서 타이머 같은 거나 모래시계 같은 걸 이용하셔서 화났을 때는 우리 1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말아보자. 이렇게 해주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또 뭐 이 밖에도 감정 조절 상자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다고 하던데요. 감정 조절 상자는 뭔가요? 네, 안정감을 주는 방식으로 감정조절 상자를 만들어 보는 것을 해보기도 합니다. 왜냐하면 아이들이 화가 나고 속상할 때 진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. 그런데 어떤 그 하나의 물건으로부터 위로받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 진정이 좀 빨라집니다. 그래서 내 음. 아이만의 마음 진정 상자를 만들어 보는 거죠. 그 안에는요, 아이가 좋아하는 인형, 또 요즘 말랑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볼 같은 거 있잖아요. 뭐 그런 거라든가 아이가 좋아하는 향기 나는 티슈 혹은 스티커, 또 조용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플레이어, 감정 카드, 또 이런 것들을 모아놓고 화가 날 때 꺼내어 쓰는 나만의 진정 도구를 박스 안에 넣어두는 거죠. 그래서 이걸 꺼내는 동작 그 자체만으로도요, 아이는 잠깐 멈춤, 이 훈련이 되는 거죠. 네. 뭐 오늘 사연 속 부모님께서 자녀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이젠 좀 짜증이 난다 이렇게 하셨거든요. 얼마나 힘드시면 그럴까 싶기도 한데 마지막으로 부모님께서도 좀 훈육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부분들 정리해 주시죠. 네, 부모님께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. 실은 어른들도 감정을 조절하는 거 쉽지 않고요. 아주 어린 아이들이 이제 이 감정 조절을 배워가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실 거예요. 그런데 여러 가지 기법을 사용하셔야 됩니다. 칭찬 포인트를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멈춘 행동에 대한 칭찬을 좀 해주시고요. 계속 반복해서 아이가 실수를 하더라도 혼내지 마시고 규칙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감정 조절이라고 하는 건요, 실은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겁니다. 하루아침에 잘하기는 어려워요. 그런데 매일 조금씩 연습을 하게 되면 스스로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하게 됩니다. 우리 이런 말이 있거든요. 나무는 흙에 뿌리를 내리면서 자라고 사람은 관계 속에 파묻혀 성장한다라고 해요. 친구들을 사귀고 또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는 내 아이가 관계 경험을 긍정적으로 갖고 또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이 지도의 시간, 지도의 방향 이것을 잘 잡아가시면 하는 바람입니다. 감정 조절이라고 하는 거 도 쉽지 않다라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. 칭찬, 그다음에 윽박지르지 않기, 그리고 꾸준하게 지도하기. 이렇게 세 가지만 잊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. 이 중간에 칭찬을 좀 해주면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칭찬을 좀 어떻게 해주면 더 좋을까요? 네, 아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, 멈추기 어렵습니다. 그런데 아이가 그 화를 멈췄다. 그러면 음. 잠깐 멈춘 거 정말 잘했어. 이렇게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셔야 돼요. 그냥 기특해, 착해 이렇게 뭉뚱그린 칭찬보다는 구체적인 칭찬이 좋겠고요. 아유, 이번에는 소리를 질렀네. 다음에 우리 멈추는 거 또 한번 해볼까? 이렇게 격려와 함께 칭찬을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아이들은 하나하나 한 계단 한 계단 쌓아 올라가듯이 감정을 조절할 수 있고 그 감정을 표현하고 울음으로 터뜨리지 않고 말로 표현하는 아이로 잘 성장해 나갈 거라고 믿습니다. 네. 아무래도 어린 아이다 보니까 감정의 표현에 있어서 답답할 때 또 울음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. 오늘 말씀해 주신 방법들 잘 활용해서 아이의 감정의 근육들 키워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지금까지 다시 적기 교육의 저자 강숙현 박사와 함께했습니다.